예, 시장님 그리고 간부님들 반갑습니다. 용인갑의 이상식 의원입니다. 저는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알고는 계시죠? 네. 여러 의원들이 여러 유업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일을 상대로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6일 서초구청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조합 설립 변경 인가를 합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보니까 조합원이 총 254명인데 그중에 177명이 조합원 자격이 없었다. 저희들은 저걸 이제 등기부 등본으로 직접 다 확인을 했는데 이 중에 117명은 다 쪼개기를 합니다. 0.01평 같으면 너무 작은 면적인데 조합장이 0.01평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요. 나머지 60명은 매각 후에 양도소득세도 완납해서 토지 소유권이 없다. 토지 소유권이 없으면 시장님 의결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그런데 왜 저런 인가를 했는지 도시개발법 제14조 1항 규정 위반 아닌지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예, 이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원 판결상 적법성을 인정을 이미 받은 사항이라고. 판결 근거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거 거짓말이죠. 오세훈 보시죠. 시장도 역시 이제 그 국감장에서 이제 이렇게 너무 이제 좀 무책임하게 답변을 했다고 생각했는지 국감 직후에 상세한 해명 자료를 좀 배포합니다. 이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오세훈 씨의 서울시 해명 1번은 판결 답변은 이제 해명 자료에는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풀어볼까요? 도시개발법이라고 이제 이 도시개발을 하는 사업에서 준수해야 되는 기본 법령이죠. 그 법에 보면은 항상 이제 개발사업에서 문제가 되는 게 조합원 숫자하고 조합원이 행사하는 최대 권한이 의결권입니다. 그 두 개에 대한 존재 유무, 확보 여부를 잘 따져봐야 되는데 의결 법에 미비했던 시절에는 개발 계획이 알려지자마자 한 평 갖다가 100명, 1000명이 막 쪼개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합원 자격을 득하고 해서 부동산 투기 붐이 일어났었죠. 그걸 막기 위해서 도시개발법을 정비해서 하나의 필지에 하나의 의결권을 준다라는 개정을 했었고요. 그것도 미비하다 해서 또다시 개정을 한 게 뭐냐? 의결권은 조합원이 기존에서 있다가 사업 끝날 때까지 의결권을 행사하면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사고 팔 수가 있잖아요. 네. 땅을. 네. 급한 사정에 의해서. 그러면 땅을 산 사람한테 의결권까지도 승계가 되느냐. 그런 악유가 많이 있었는데 원칙적으로는 승계가 되는 게 맞죠. 다만 그 과정에서도 또 다른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것을 방지하고자 조합원이 보유 토지를 넘겼을 때 의결권이 확보되는 전제 조건은 딱 하나 인정을 합니다. 보유 지분 전체를 넘겼을 때만 성립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제 그 서울시 해명 자료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도시개발법이 개정되기 전에 쪼개기 조합원들 한 필지를 10필지로 나누고 10명한테 팔면은 도시개발법에 대해서는 10명이 모두 다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네. 지금 현행법은 아니지만 예전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 쪼개기 해서 지분을 취득한 사람들을 조합원, 의결권의 조합원으로 인정한 건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건데 이거는 명백히 위증을 한 겁니다. 네.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도시개발법 시행령 32조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종전 다른 조합원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이게 이제 2010년 6월 29일 날 개정된 거예요. 그런데 조합 설립 변경인가는 2020년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에 적용을 받는 겁니다. 조합 설립 변경인가 두 번째 있죠. 네. 2020년 4월 6일. 저기 가운데 유효한 조합원으로 지금 서울시가 판단했던 게 2차 쪼개기 지분이거든요. 근데 2차 쪼개기 할 때 이 당시에는 쪼개기 지분을 그러니까 개별 지분을 산 사람들 모두 조합원이 될 수가 없고 종전 의결권인 조합원을 가지고 있는 땅을 전부 산 사람에 대해서만 의결권이 승계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오세훈 같은 경우는 그 도시개발법이 이제 이 개정되기 전에는 그런 걸 전제로 해서 이 토지를 뭐 한 10개 지분 정도는 10명한테 팔면은 10명이 다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사실 거짓말을 좀 한 네. 거예요. 아주 쉽게 표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가하라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세 개로 나눴어. 예를 들어서 이거는 2008년 12월 이전에 도시개발법 변경 이전에. 네. 이때는 가 쪼갠 사람들도 다도 다 의결권이 있어요. 그런데 새로 법이 바뀐 뒤에 2008년 12월 이후에는 다는 의결권이 없어요. 가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지분을 쪼개서 조합원 수를 확 늘려가지고 개발을 확 하고 이런 걸 못하게 지금 한 거예요. 네, 우선 이제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저기 가나다 중에 왜 가는 그러면 의결권을 갖느냐라고 하면 저 가나다 3명 중에 그 대표를 선임을 해요. 그 대표한테만 의결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다 가운데서 가가 대표 조합원일 경우 가만 의결권을 가지고 나다는 조합원 자격만 가지고 의결권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결권이 안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땅 하나를 지분을 쪼갠다고 해서 종전에는 3개, 한 개의 의결권이 3개로 늘어나는 거죠. 저런 식으로 이제 조합을 장악을 했던 거예요. 페이퍼 컴퍼니들이. 그런데 이제 2008년도 법이 개정되고 나서는 지분을 쪼개더라도 조합원 수는 늘어날 수 있지만 의결권 수는 늘어날 수 없어요. 네, 요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종전 2008년 12월 이전 저걸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조합원 수가 늘어봤자 의결권이 이렇게 제한돼 있으면 굳이 조합원을 나눌 필요 없지 않습니까? 조합원 총수에 대해서 이제 다수결로 50명 이상 조합원이면은 대의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조합원 수가 많기 때문에 네. 그렇게 조합원 수를 많이 늘려놔야지만 대의원제를 도입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자기네들 입맛에 따라서 지분 쪼개기, 지분 의결권이 없는 애들을 그냥 대의원으로 앉힌 겁니다. 이 현장에서. 오세훈 시장은 구도시개발법을 적용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구도시개발법은 2008년도에 개정이 됐죠. 네. 그리고 토지 전부를 매입할 경우면 의결권이 승계된다라고 하는 이 도시개발법 시행령은 2010년 6월 달에 네. 그리고 이 조합 설립 변경인가는 2009년과 20년 두 차례 있습니다. 2020년이니까 전부 새로운 도시개발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세훈은 구도시개발법에 적용을 받아야 된다라고 헛소리를 한 거예요. 네. 알고도 거짓말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 공무원들, 이분들 잘 기억을 하십시오. 도시정비과장, 도시개발팀장 거짓말을 했다면은 처벌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해명이 또 있었습니다. 네. 명의신탁 조합원도 유효한 조합원이다라고 하는 걸 법원 판결을 통해서 확인을 받았다. 네. 조합원이 제기한 총 4차례의 소송에서 신탁재산의 위탁자 및 공유지분 소유자가 사업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결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거짓말이죠. 이제 저런 이제 판결은 있었는데 판결 내용을 좀 왜곡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명의신탁자도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고 쪼개기를 해서 했던 사람들도 지금 우리가 법령을 설명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은 쪼개기도 명의신탁도 전부 유효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결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저건 판결을 아주 취지를 교묘히 왜곡한 겁니다. 네. 판결문을 직접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서울시 해명 자료에는 이런 식이에요. 판결 내용을 발췌했는데 판결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편집을 했어요. 실제로 이렇지 않습니다. 이게 오세훈 시장이 이제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이에요. 좀 어려운 말이라서. 근데 요약하자면 일단 참고로 이제 이 소송은 이제 헌인 마을이 이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 처분이 잘못됐다라고 한 거지 조합원 자격 하나하나를 또 의결권 하나하나를 판단해 달라라고 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 땅을 안 파신 원주민분들이 뭐 각종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들이 업자들 악의 세력들 편에 섰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도시개발 뭐 다 필요 없다. 난 그냥 내 집에서 살겠다. 그러니까 도시구역 지정을 해놓은 묶어놓은 거를 풀어달라. 그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서울시가 내놓은 답변하고 해서 나온 소송이 아닙니다. 네. 전혀. 이건 네. 서울시 처분, 서울시가 내렸던 도시개발구역 지정 처분이 유효하냐 아니냐 그건 판단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없애달라. 해제해달라. 그냥 집 짓고 살겠다. 그래서 결국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를 좀 간단히 하면 오세훈 시장이 주장한 것과 달리 우선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명의신탁 유탁자를 토지 소유자로 인정한 처분은 하자가 있다고 봤어요.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그걸 전제로 얘기한 거예요. 네. 명의신탁자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땅을 팔고 가고 등기에만 이름이 남아있는 건데 실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조합원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로 보면 안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자가 명백하지 않아서 이를 이유로 개발구역 지정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서울시의 처분, 개발구역 지정을 했던 이 처분 자체를 조합원 자격에 하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처분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 취소할 수는 없다, 이런 판결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명의신탁자의 경우도 유효한 조합원이다, 이렇게 판결한 게 아닌 겁니다. 근데 왜 서울시 보도자료는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의결권 행사한 것은 적절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자, 이게 헌인마을 명의신탁에 따른 의결권 보유 여부에 대한. 물론 이제 원소유자가 이제 54명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걸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어디 페이퍼 컴퍼니 우리강남 PFV에다가. 근데 우리강남 PFV가 저 땅을 사고 난 뒤에 바로 땅을 판 사람한테 다시 명의신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원소유자 그대로 54명이 되죠.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명의신탁 해지를 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강남 PFV로 다시 소유권이 명의상 소유권이 우리강남 PFV로 넘어가는 거죠. 요 경우에는 이제 우리강남 PFV에만 의결권이 있겠죠. 네. 근데 요 직전에 네. 네, 지금 봐서 이 점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좌측은 조합 설립 최초의 조합을 설립할 때고 그 점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조합 설립을 변경할 때예요. 그런데 이제 최초의 조합을 설립할 때는 일단 명의신탁이 불법이 아니라고 하면은 일단 원소유자들은 명의신탁을 했던 원소유자들 그리고 그 밑에도 볼까요? 네. 원소유자가 또 54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좀 행로가 달라요. 이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강남 PFV에다가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강남 PF가 이분들하고 다시 명의신탁을 맺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분들은 이제 명의신탁을 조합 설립 변경 인가를 할 때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원소유자는 그냥 54명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예. 이랬을 때 만약에 이 점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왼쪽 편, 좀 조합 설립을 인가할 때 명의신탁이 불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의결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명의신탁을 저렇게 그 위에는 해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강남 PFV로 가면 이건 뭐 명의신탁의 불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강남 PFV만 의결권을 갖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밑에 이제 명의신탁. 저 명의신탁 해지가 뭐냐면요. 이제 오랜 기간 멈춰있다가 다시 출발하잖아요. 조합 설립 변경 인가를 받으면서 그때 이제 이 헌인타운 개발 애들이 들어오면서 그 최초에 우리강남 PF에 돈 받고 다 팔고 넘긴 명의신탁자들 중에 난 더 이상 내 이름 빌려주고 도와주는 거 힘들어. 안 할래. 나쁜 짓을 그만할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리를 우리강남 PF가 소송 걸어갖고 스스로 해지를 시켜버립니다. 그 땅을 찾아가죠. 네. 당연히 찾아갔으니까 의결권 없어지죠.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지들 앞으로. 나머지 밑에 54명은 추가로 또 2억, 3억씩 돈 받고 계속 이름 빌려준 사람들이 저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의결권을 확보하고 끌고 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걸 그렇죠. 설명하는 장입니다. 그런데 조합 설립 변경 인가를 하면서 이제 우리강남 PFV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잖아요. 54명에 대해서는. 그러면 의결권은 몇 개가 되겠습니까? 55가 되네요. 55개로 네. 줄어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행정법원 그 판결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이제 명의신탁을 해줬던 그 AP 이 두 사람을 명의신탁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토지 소유자로 인정한 것은 하자가 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거를 이유로 개발구역 지정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개발구역 지정은 조합원들이 하는 처분이 아니고 서울시의 처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처분 자체를 뭐 조합원 자격의 유무, 설령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무효로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지금 소세훈 서울시장은 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명의신탁자도 유효한 조합원으로 봤다. 요 그런 판결이 있다. 1번을 이제 거꾸로 얘기를 한 거죠. 거꾸로 얘기한 겁니다. 네. 요건 다른 판결이죠. 요거는 이제 사건명이 임시총회 임시총회 무효소송. 결의 무효소송이죠. 네. 요것은 이제 그 조합원의 그 자격 유무, 의결권 이걸 판단한 게 맞죠. 저희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의결권도 없는 것들이 모여서 네. 뭔 임시총회를 하고 그게 효력이 있냐 없냐 그거 따져봐달라라고 소송을 걸었던 거였죠. 그런데 여기서는 쟁점이 됐던 게 이제 임시총회를 이제 소집을 하려면 임시총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유효한 조합원이냐 그 조합원 자격만 판단한 거지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조합원 의결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부분을 판단한 건 아니거든요. 네. 조합원 가운데서도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과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이 있어요. 그런데 요 지금 서울시에서 인용한 이 판결은 조합원 자격만 판단한 거예요. 네. 조합원 중에서 누구를 의결권을 인정하고 안 하고 그 부분들을 판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마치 그 서울시에서는 이 1심, 2심, 3심까지 간 이 판결을 통해 가지고 결국 그 이 쪼개기 조합원들 있잖아요. 네. 예, 이분들은 조합원 자격도 되고 의결권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우리 판결이 확인해 줬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판결은 조합원 자격만 확인해 준 겁니다. 의결권을 확인해 준 게 아니에요. 판결문 중에서 네. 그 증거에 대한 네. 부분을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1심에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조합원 자격을 부정할 이 사람이 명의신탁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뭐 이런 취지인 거죠. 그런 걸로. 네네. 어쨌든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까 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의신탁 우리 최재랑 시장도 얘기했지만 그거 불법이잖아요. 불법인 거에 대해서 인정할 근거가 없다. 아니 땅값을 다 받고 거래 끝내고 양도세까지 다 낸 사람들의 통장 거래 내역까지 제출했는데 그게 명의신탁이 아니고 뭐예요? 뭘 본 거예요? 저 판사는 정말 말이 안 되죠. 이 판결도 어쨌든 좀 그 문제는 좀 있습니다. 너무 상식적인 그 판단을 사실은 좀 뛰어넘은 판단이거든요. 예, 땅을 팔고 세금까지 양도세까지 물은 사람들을 그냥 조합원으로 본 거예요. 땅을 팔고 세금까지 내고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토지 소유자라고 조합원이 아니라고 볼 증거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1심하고 2심하고 좀 약간 이 말이 좀 달라졌어요. 네. 네. 뭐냐면 2심 때는 이제 차마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반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톤 좀 낮춘 거예요. 네.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부족. 1, 2, 3심 판결은 요건 사실은 이 상식하고 너무 배치가 되는 예, 설령 명의신탁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조합원 자격은 인정이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중요한 건 이런 명의신탁자들의 의결권까지 있다라고 판단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의결권을 판단했다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서? 해명자를 내고 그렇습니다. 저렇게 내버리면요 기자들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얘기한 거니까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기사를 뺏겨 써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헌인마을에 이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는 거죠. 네. 자, 의결권, 조합원 자격 문제와 의결권 문제는 다르다라는 것을 의결권은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잖아요. 네. 조합원 숫자만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의결권은. 그런데 의결권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의결권까지 판단한 걸로 네. 그렇게 허위 자료를 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지분 쪼개기 조합원의 경우는 현행 법령상 종전 그 토지 소유자들의 지분을 전부 100% 전부 매수할 때만 의결권을 계승한다고 했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헌인마을의 지분을 쪼개서 지분을 취득한 사람은 그 일부를 취득한 사람은 의결권이 없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명백히 한번 그래픽으로 한번 네.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명의신탁이 불법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전제하에 서울 지금 앞에 나온 판결이 명의신탁자들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명의신탁자는 조합원이라고 인정하고 그러면 지분을 쪼개서 취득한 사람들까지 의결권을 있다고 볼 수 있겠냐라고 보는 건데 원래 땅이 있고 그 땅에 원소유자가 3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을 이제 우리강남 PFV에다가 팔아요. 페이퍼 컴퍼니에다가. 네. 그리고 우리강남 PFV가 저 취득한 땅을 지분을 쪼갭니다. 그리고 지분을 쪼갠 땅을 56명에게 나눠주고 그걸 이분을 명의신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명의신탁 그 이후에 이제 그 조합 설립 변경을 하면서는 이 56명에 대한 명의신탁 무효 소송을 해서 결국 승소를 했고 그래서 56명 명의의 땅을 원래 소유자는 우리강남 PFV로 전부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명의신탁이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전제를 하면 자, 좌측에 조합 설립 인가할 경우에 56명은 조합원 자격도 있고 의결권도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2008년 12월 도시개발법 개정 전으로 이제 기준을 하게 되면 도시개발법 개정 전에는 지분을 전부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고 지분을 일부 취득해도 유효한 조합원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저런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변경인가 할 때. 네, 조합 설립 변경인가 할 경우에는 이제 우리 강남 PFB만 의견이 있는 거죠. 어쨌든 명의신탁을 다 해소했으니까. 네. 일거권의 유무가 1차 때 하고 2차 때 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갈리는 거죠. 저 때는 이제 명의신탁이 이제 그 해소가 되니까 결국은 이제 원래는 56명한테 의결권이 있다가 이제 우리 강남은 PFV로 이제 한 개로 가는 거죠. 요거보다 요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 조합 설립 변경을 할 때 쪼개기 조합원이 117명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 유효한 조합원이라고 주장했단 말이에요. 의결권이 있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예. 자, 원래 이번에는 이제 원 지분 소유자가 72명이 있어요. 그런데 72명 중에 58명분 지분을 우리 강남 PFV로 팔고요. 우리 강남 PFV는 그 58명을 전부 명의신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58명은 명의신탁이 이제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전제하면 전부 조합원 자격 및 의결권도 있어요. 왜냐하면 도시개발법이 시행되기 전, 그러면 쪼개기 조합원도 유효한 조합원으로 본 거니까. 네. 저렇게 쪼개기를 통해서 명의신탁한 사람들 58명은 전부 다 조합원 자격 및 의결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그 점선이 있는 오른쪽으로 저 58명의 지분을 다시 재차 쪼개가지고 지분 소유자를 117명으로 늘린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의결권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저러면 지분을 취득했으니까 조합원은 되지만 의결권은 취득할 수 없습니다. 왜? 아까 조합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분을 종전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의 토지를 전부 매수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런데 58명이 공유하고 있는 땅을 117명이 공유하고 있는 땅으로 만들면 이 117명의 경우는 단 한 명도 사실은 이제 종전 의결권 있는 조합원의 지분을 100% 인수한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네. 뭐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들은 이런 사업을 결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 도시개발법 32조의 이제 의결권, 아까 종전 조합원의 지분을 전부 100% 매수할 때만 이제 의결권이 승계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그래픽으로 25번 슬라이드. 예.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위에 거죠. 네. 자, 저게 이제 두 개 필지인데 한 개 A라는 사람이 이제 그 한 개는 단독 소유하고 한 개 필지는 그다음에 또 한 개 필지는 B하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을 전부 C에 매각을 해요. 그러면 위도 C 위에 있는 토지가 이제 C로 바뀌죠. C 네. 소유 토지로. 네. 그다음에 공유 지분도 역시 C로 바뀌죠. 그다음에 이제 B는 D에 이제 매각을 하면은 이제 저렇게 바뀌겠죠. 네. B 소유 토지가 D 소유 토지로. 이런 경우에는 의결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C, D의 경우는 이제 A, B 땅을 전부 100% 매수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합원도 자격도 유효하고 의결권도 있는 거죠. 네. 저 D의 경우는 B가 D의 경우는 필지는 비록 작지만 작은 지분을 샀지만 종전 조합원 B의 땅을 전부 다 샀잖아요. 100% D도. 그러니까 의결권이 있는 거예요. 전부 산 거니까. 네. 네, 그리고 C가 땅을 더 많이 사기는 했지만 또 A가 가지고 있는 땅을 전부 샀기 때문에 100% 샀기 때문에 C도 의결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공유 지분이라는 것만으로는 의결권이 뭐 제한되지는 않는군요. 이것만 봤을 때는. 네. 네. 그런데 이 아래의 경우 볼까요? 이거는 똑같이 이제 A가 자기 땅을 단독 소유하고 있고 B하고 공동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A가 공유 지분만 C에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 원래 단독 소유하는 땅은 자기 땅이고 공유 지분 A 소유 지분 땅은 C 소유 지분 땅으로 바뀌겠죠. 네. 그리고 B가 D에 매각을 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의 의결권은. 자, C의 경우는 A의 땅 일부만 매수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C는 조합원 자격은 인정이 되지만 의결권. 의결권은 없는 겁니다. 아, 이게 진짜 중요하네요. 네. 왜냐하면 종전조합원 A의 땅을 전부 다 매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반면에 비록 그 매수한 면적은 작지만 예, B로부터 땅을 취득한 D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B. 온전히 산 거니까. 100% 다 샀기 때문에 네. 예, 이제 D의 경우는 조합원 자격도 있고 의결권도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법이 왜 바뀌었는지를 알겠습니다. 공유 지분만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네. 사실은 저런 그 편법적으로 쪼개기를 해서 조합원 수를 늘리고 그 의결권을 최대한 늘려서 이런 허니마을 같은 짓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법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그 문제가 조합 설립 변경인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효한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이다라고 강변했었던 117명의 경우는 왜 의결권이 없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죠. 조합 설립 최초에 인가를 할 때는 이 한 토지를 이제 A 등 58명이 58분의 1씩 공동 소유하고 있어요. 저러면 이제 비록 쪼개기이긴 하지만 저 때는 전부 의결권이 있는 거죠. 네. 예. 그런데 그걸 공유지분을 각자 매각해서 지금 117명으로 늘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8명이 소유하던 토지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에서 117명이 117분의 1씩 공동 소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전히 산 게 아니니까. 네. 네. 그러니까 B 등 117명은 종전 1인 지분을 100% 인수하지 못하잖아요. 최소한 58분의 1 이상은 산 사람이 있어야지 그 사람은 종전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만 117분의 1을 사가지고는 58분의 1을 넘을 수가 없잖아요. 야. 그 52명이 이제 그 공유한 것까지는 예, 그때는 이제 그 지분 쪼개기한 조합원들도 다 유효하게 인정을 한 거지만 그 52명의 조합원들이 공유하고 있던 땅을 완전히 새롭게 또 쪼개가지고 117명들이 나눠가졌어요. 네. 그런데 지금 117명을 오세훈은 그럼에도 조합 설립 변경은 유효하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게 명확하잖아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종전 지분들을 다 100% 인수해야만 의결권이 승계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의 모습이죠. 네. 이 도로를 117명이 나눠서 갖고 있다는데 그 도로가 얼마나 작은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전체 토지에서 요만큼 이제 도로인데 딱 두 필지예요. 이 두 필지를 117명이 지분을 나눠서 갖고 있다. 조합원 조합원을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편법을 쓴 건데 네. 저걸 이제 그 오세훈은 문제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네. 여전히 다 의결권 117명 다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 자, 실제의 모습이죠. 네. 여기 이제 임원 후보자 확정 공고문인데 이분들이 지금 다 임원이 됐죠. 네. 그죠? 후보자가 다 임원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조합의 그 임원들 전부 쪼개기를 통해 가지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분들이에요. 네. 일부 필지 전부 잘게 쪼개. 주소를 보시면 내곡동 1-1908, 1909, 1908, 1908, 1909, 1908 두 필지예요. 다. 네. 보시면 주소가 다 같아요. 지금 보면. 요 주소를 빼고는 다 동일합니다. 저게 주소라기보다도 이제 그 자기가 그 소유한 땅의 지번인 거죠. 지번. 네. 그러니까 한 개 필지를 저렇게 여러 개로 지금 여러 명이 나눠서 네. 받는 건데. 8아니면 9예요, 보니까. 근데 문제는 저 사람들이 일반 조합원이 아니고 저 조합을 운영하는 조합 임원들이에요. 조합 임원 31명 중 30명이 두 개의 필지를 저렇게 잘게 쪼개서 네. 소유하면서 조합원이 된 겁니다. 네. 실제로 이 조합장, 네. 조합장 땅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네. 네, 지금 이제 왼쪽에 있는 경우가 이제 송땡땡 씨가 이제 소유했던 토지 현황이에요. 송땡땡 필지를 씨는 갖고 모두 있었네요. 4필지를 소유하고 있죠. 네. 4필지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잠깐 왼쪽 설명할게요. 네. 374-19는 완전히 단독 소유죠. 이게 제곱미터겠죠. 네. 면적입니다. 네, 면적이 287. 상관없이 지금 단독 소유란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374-33 역시 단독 소유죠. 그런데 1-1908번지는 432분의 2. 2. 예. 면적은 굉장히 작죠. 네. 예. 8제곱미터인데 8제곱미터인데 432분의 2. 저건 공유 지분인 거예요. 네. 그리고 1909 저기도 역시 432분의 2. 네.
그러니까 두 개 필지는 단독 소유, 두 개 필지는 이제 공동으로 소유. 그러면 이 한 개 필지 요거 8제곱미터짜리를 네. 432명이 나눠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거죠. 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소유권이 어떻게 변동이 됐냐면 단독 필지는 그대로 송 씨가 갖고 있네요. 두 개 네, 필지 다. 네. 그런데 그 아주 작은 잘게 쪼갠 필지는 왕땡땡 씨 이분이 조합장입니다. 예, 이분이 가져갔어요. 이분은 넘어갔고 그다음에 또 다른 잘게 공유 지분 토지는 민땡땡 씨로 공유 지분이 넘어갔고. 네. 예. 그리고 근데 이게 다 유효한 조합원이 될 수 없죠. 왕땡땡 씨와 민땡땡 씨는. 왜냐하면 이제 송땡땡 씨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여전히 소유하고 땅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전부는 이제 의결권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데 왕땡땡 씨와 민땡땡 씨는 의결권이 없게 되겠죠. 네. 왜냐? 이 송 씨가 가지고 있는 4개 필지에 걸친 이 집을 다 산 게 아니잖아요. 예, 2개 땅은 이제 송땡땡 씨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왕 씨하고 민 씨는 그 공유 지분만 이제 이전받은 거란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왕 씨하고 민 씨는 유효한 조합원은 맞죠. 땅을 조금이라도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의결권은 못 가졌단 말이에요. 네. 의결권을 가지려면 송 씨가 가졌던 4개를 필지를 다 가져와야 되는 거죠. 매수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게 조합원 왕땡땡 씨가 가진 땅이 절에서 저 8평방미터를 432명이 나눠서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몇 평인가요, 저 땅이? 0.01평이라고 해서 손바닥만 하죠. 그런데 이렇게 0.01평 정도의 땅을 가진 사람이 이제 조합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조합장. 법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땅이 작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네. 종전에 0.01평짜리 땅을 가진 이 조합원들이 있었다면 그 사람 땅을 그대로 받았다면 유효한 의결권을 가질 수, 승계할 수 네.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지금 왕땡땡 씨는 종전에 의결권을 가진 송땡땡 씨의 4개 필지를 다 산 게 아니잖아요. 다. 432는 사람 숫자는 아니고 말 그대로 그 지분. 면적 지분이죠. 지분 얘기입니다. 네, 지분. 네. 432분의 2만큼만 갖고 있다. 8평방미터에 대해서 그러면 그 숫자로 계산하면 0.01이 나오게 됩니다. 평으로. 네. 아유, 진짜 왜 저런 일이 있습니까? 근데 오세훈은 국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지분 쪼개기 조합원들도 전부 인정해줬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전부 다 유효한 의결권을 가진 사람으로 봤다 이렇게 한 건데 그건 위증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 의원들도 아까 이상식 의원도 그거 처음 들은 얘기처럼 깜짝 놀라잖아요. 자기도 좀 잘 모르는 내용을 얘기를 하니까. 그것보다도 네. 이제 이게 질의 시간에 이제 그 짧은 시간에 질의할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건 그냥 또 오세훈 시장이 그냥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했잖아요. 이렇게 요거 하나만 가지고 공방이 오고 갔으면 이상식 의원도 이제 반박은 했을 거예요. 예. 요 앞에서 지금 요 부분이 되게 첨예한 그 오세훈 시장은 제일 빠져나가기 쉽게 법원 핑계를 댔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 우선은 이 법원 판결에 대해서 뭐 이 올해 국감 준비하면서 저희가 이상식 의원실이 아니고 장경태 의원실에서 아마 서울시의 헌인마을 관련된 자료 요구를 많이 했었나 봅니다. 아, 예. 그래갖고 장경태 의원실이 어떻게 나올지 되게 준비를 많이 했었나 봐요, 서울시가. 그래서 이건 제가 뭐 전원이지만 이 허닝타운 개발 대표와 조합장 등등이 장경태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가 올 때마다 불려 들어갔답니다, 서울시에. 아. 그러면 허닝타운 개발이나 저 0.01평짜리 조합장이 뭐 법적인 지식이 있을까요? 없죠. 없겠죠. 이 4만 평짜리 개발 사업 현장의 법률 자문비가 100억이 넘어요, 태평양한테. 네. 태평양 변호사들이 써준 내용만 가지고 서울시한테 이렇게 국감 답변 준비하시면 됩니다. 좋겠죠. 그런데 비하인드 스토리 나갑니다. 서울시가 소송을 진행했어요. 누구를 상대로? 우리 강남 피해 부부인을 상대로. 아. 이거는 아마도 이 인수한 이 나쁜 세력들, 네. 얘들은 잘 몰랐을 겁니다. 네. 어허. 자, 뭐 어떤 소송이냐? 어떤 소송입니까? 2003년도, 6년도까지 해서 삼부토건이 뭐
우리은행한테 어마어마하게 대출 받아갖고 일시불로 주고 땅을 많이 샀잖아요. 네네. 대략 3만 평 정도 샀는데 이걸 2013년도에 가서야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합니다. 근데 늦게 신고했잖아요. 그러면 가산세까지 붙여갖고 뭔가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 우리강남 PFV 혹은 삼부토건이 세금을 안 내요. 나 이만큼 3만 평 땅 샀습니다. 실거래 신고했는데도 그거에 따른 세금을 안 내요. 그러니까 2015년부터 서울시가 우리강남 PFV를 상대로 부동산 실명법 위반부터 해서 장기 등기 미기재 기타 등등 온갖 부동산 관련된 불법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세금 내놔라. 네. 그래서 2019년도에 서울시가 이깁니다. 그래서 161억을 세금을 환수했다라고 지리 광고 기사도 서울시가 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서울시가 소송을 낸 그 이유를 들어가 보면 삼부토건 혹은 우리강남 PFV가 땅 주인이라고 보고서 소송을 건 거잖아요. 네. 근데 앞서 이번 국감에서 해명자를 낸 거 보면 위탁자로 본다. 땅 주인을. 똑같은 땅을 가지고 위탁자를 가지고 소송을 해갖고 이기고 그 다음에 실제 주인인 삼부토건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이겨서 세금을 걷어내요. 서울시는 전지전능한 곳이에요. 입장이 정반대잖아요. 우리 강남한테 세금 취직하려고 내세운 서울시의 주장은 지금 땅을 안 팔고 있는 우리 원주민들의 주장과 똑같은 얘기예요. 땅 주인 삼부토건 우리 강남 PFV 맞잖아. 네. 그렇게 계속 우리 원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는데 이걸 안 들어줬는데 서울시가 이걸 가지고 소송을 해서 이겨갖고 세금도 받아내요. 둘 중에 하나는 취소가 돼야겠죠. 위탁자로 보면은 세금 거둔 거 토해내줘야겠죠. 아니면 아니, 근데- 삼부토건 땅이 맞다고 하면은 위탁자로 본 모든 행정소송 행위는 취소가 돼야 마땅한 겁니다. 이거를 저쪽 세력 나쁜 애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번 이상식 의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장경태 의원이 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되게 쾌지를 불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는 똥 밟았죠. 이걸 모르니까. 네. 태평양 애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서울시가 그 양도소득세나 아니면 취득록세 소송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는 할 때는 이제 그 땅을 파는 원주민들, 명의 신탁하는 원주민들이 아니고 그 삼부토건, 그 땅을 산 삼부토건을 이제 원소유주로 보고 이제 세금을 부과했던 거, 세금을 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조합원 또 의결권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명의 신탁한 주민들이 땅 소유주다 이렇게 조합이 주장을 조합이 주인이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어쨌든 오세훈의 이제 그 주장, 지분 쪼개기 조합원도 여전히 유한 조합원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도시개발법 시행되기 전 얘기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조합원 또 의결권 자격 유무는 2020년.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도시개발법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전 땅 지분을 전부 다 100% 인수하지 않은 지분 쪼개기 조합원들은 117명은 조합원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4개 판결문 중에 하나,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같은 경우는 명의 신탁한 조합원은 하자가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3개 그 판결문 같은 경우는 조합원 지분 쪼개기의 경우 조합원 자격은 인정이 되지만 그렇다고 의결권이 있느냐 여부는 판단을 안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판단 안 했는데 판단했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요. 거짓말한 거죠. 네. 그래서 따라서 위증했습니다. 지분을 쪼갠 117명의 그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판결문 어디에도 유효한 의결권을 가진 사람이 조합원이다라고 얘기한 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원천적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지분 쪼개기 한 117명의 조합원은 조합 설립 조합원, 의결권 가진 조합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헌인마을 사업들은 저 지분 쪼개기 0.01평을 가진 사람들한테도 전부 유효한 의결권을 인정을 해가지고 진행된 모든 사업들은 원천적으로 다 무효가 돼야 돼요.